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효과들을 이거를 해보면서. 녹화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세상이 상당히 흉흉해가지고 부동산 주식 다 흉흉해서 맞습니다. 네, 왜 이렇습니까 요즘?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곰들이 지금 행행거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흉흉하다는 얘기만 하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도록 아, 예,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서로 진행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또 잘못된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세상 이 시국이 어지러울 때는 이럴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죠. 조심해서 해야죠. 그렇죠. 하더라도 나중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맞습니다. 그게 자유롭지 않을까. 맞습니다. 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분이 썼던 책이 보보스라는 책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책은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죠. 인간의 품격. 네, 그 책이 2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한참 됐네요, 그것도. 네, 그렇게 있는데 이분이 보보스 책도 유명하지만 소셜 애니멀로도 상당히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7, 8년 전인가 뭐 이렇게 읽었었는데 예. 네, 오늘은 이걸 이제 곰님이 주제로 들고 오셔서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곰스러운 얘기를 할지.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뭐에 이렇게 꽂히신 거예요? 소셜 애니멀 다 좋죠. 옛날에도 읽었었고, 그 후에 또 네. 좋다는 책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독한 거예요? 그렇죠. 제독입니다. 오. 이제 인생의 책이다라고 뽑았는데, 토미님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또 연애를 이렇게 많이 다룹니다. 저는 이걸 연애책으로 읽었거든요. 막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그렇죠. 눈물이 막 나요. 상당히 감동적이십니다.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이 죽거든요. 애도 없이. 애가 없어요. 여기 부부인데 결국 결혼해갖고. 죽을 때 이제 부인이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데, 옛날 얘기 아직 거기까지 읽지도 못했습니다. 제도. 근데 그거 말고 눈물이 났던 건 교육 부분이었습니다. 교육. 네, 교육. 교육 부분에서 눈물이 났던 거는 이거를 읽다 보니까 옛날 저희가 이제 다니던 학교가 생각이 나요. 근데 예. 보니까 본인 거는 저렇게 일일이 모든 걸 다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거네요. 완벽하네요. 와, 치사하다. 맞아, 그냥 게스트로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와. 다음번에 보내주시면 제가 싹 다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연필로 먼저. 이렇게 마킹까지 하면. 마킹은 됩니다. 이게 마킹 돼갖고 하는데 완전 치사하다. 조금씩 발전하는 저희 머니머니로 이 책 자체를 좀 설명을 해보면은 네. 이 연애 소설입니다. 연애 소설인데 사실 연애 소설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사회과학 또는 심리학 관한 책이죠. 뭐 경제학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목이 소셜 애니멀. 그렇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데 네. 사회학이죠 사실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모든 사회가 다 얘기를 하는데 연애에다 집어넣습니다. 연애도 일반 연애가 아니고 그 어떤 커플이 있으면 그 커플의 부모 세대부터 얘기가 시작이 된다. 부모가 왜 만났을까 만났는데 두 이제 커플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한쪽은 이제 미국 기준이다 보니까 엘리트 커플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요가 모임에 갔는데 세계 명문대학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가를 하고 월스트리트 직원들인데 거기서 눈이 맞아서 둘이 이제 평가를 해서 연애를 해서 스위스 여행을 가서 아기가 잘 잉태를 해서 애를 낳아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고의 인재로 해서 좋은 학교 왔다 하는 얘기하고 반대편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역경의 주인공은 여자를 많이 선택을 하죠. 더 아름다운. 가장 유명한 게 어떤 바로 가운데 사라지다? 그렇게 되나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을 읽겠습니다. 중국계 여인과 멕시코계 남자가 만났다. 둘 다 사는 게 엉망진창이다. 대가족이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딸은 이쁘더라. 똘똘한데 집안이 개판이다 보니까 아빠는 맨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엄마는 조울증 환자. 조울증. 네, 제일 무섭다는 조울증. 그렇죠. 엄마가 멀쩡한 때는 이제 조증 환자일 때는 막 세상 모든 걸 다 할 정도로 열심히 살다가 우울증 환자가 되니까 사실상 애가 딸내미 하나인데 딸이 막 엄마를 갖다가 오히려 보살펴야 되는. 그래갖고 애가 어려서부터 성숙한 여자애. 그 여자애가 이제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 얘는 또 스파르타식이에요. 아까 남자애는 뭐 잘 사는 집안이다. 헬리콥터마다. 헬리콥터마다. 헬리콥터마다도 아니에요. 알아서 잘해. 이 교육은 엄마가 저기 했다면서요? 엄마가 좀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잘 몰랐죠. 교육을 하는데 그런 거죠. 원래 잘난 집안에는 할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할 필요도 없이 걔가 그렇죠. 그냥 알아서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 몇 년 전에 대구수성구에 만점이 3명인가 나온 학교가 있잖아요. 입수능을요? 네, 수능을 3명인가 4명이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난리 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또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아, 엄청나게 뛰고. 역시 우리 부동산. 네. 근데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은 친구 중에 한 명이 걔 3명 중에 한 명이 자기 친구래. 걔가 그 고등학교를 나온 거야. 혹시 경신고는 아니.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그렇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학위를 들어온 거야. 그 나이에. 내 21살 때. 그 아이가요? 네. 21살짜리 아이가요? 네. 강의를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중에 한 명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한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원 같은 거 안 다니는데 진짜 학원 안 다닌대요. 학원은 중학교 때 잠깐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알아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래요. 혼자서? 그렇죠. 네, 학원 가서 전에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볼 때 공부도 안 한대요. 근데 만점 받은 거야. 그래서 얘도 나름대로 보니까 공부를 좀 하는 애인데 열받는 거지. 자기는 죽어라는데 저 인간은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안 보이는 것을 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고등학교라는 게 안 보이긴 힘들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둘 다 변호사인가 뭐 그랬대요. 네. 타고난 유전자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워낙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엄마하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얘가?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엄마가 일을 나가잖아요. 일을 나가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면 이제 남자 주인공 주지만 잘 사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안고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차이가 거기서 얘기한 거죠. 한 200만 마디 정도 차이가 난대요. 단어가 한 7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면 엄마하고 이제 얘기하고 얘기를 하면은 애기가 그걸 갖다 계속 배운다는 거죠. 네. 보이게 안 보이게. 근데 네. 이제 여기 반대로 여주인공 집안은 아빠 집 나가버리고 엄마는 일어나고 그러니까 애가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태어나서 한 2~2살까지 뇌세포가 막 분열을 할 때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가 좀 막 발전하고 막 뭐 시냅시스가 생기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되게 많이 알아듣게 되는데 그 동안에 큰 차이가 확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는 전부 다 한 명의 부모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상장 올라가다 보면. 한 명일지 여러 명일지 모르겠는데 대충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게 태어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3살까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뇌가 형성되는 시기? 뇌가 형성되고 언어를 습득하고 이런 게 그걸 넘어가면은 아무리 해도 언어 습득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한 게 그거죠. 그때 그 여자 주인공 집안은 뭐 동네가 완전히 이제 정글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면 빈민가에 못 사는 집에 사회 교사가 와가지고 막 여자애가 그럽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안 돼. 너는 이 동네 안 살잖아? 엄마가 신용불량자라 동네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안 돼. 여자애가 문 앞에 서가지고 사회복지사 문 앞에서 나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안 돼. 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왜 못 가! 보내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가 좀 되는데요? 그런가요? 마귀 할멈 목소리죠. 이제 중학교 그런 얘기 나오고 고등학교 때 눈물이 딱 나는데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못 사는 빈민촌이잖아요. 네. 빈민촌인데 빈민촌에 이제 뜨지는 분들이 계시죠. 가끔 보면 미국에 보면 어디다 뜨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홍익인간 정신. 홍익인간 정신이죠. 네. 근데 이제 뜨는 분들이 이제 학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얘기에서는. 근데 이제 무슨 학교냐면 스파르타 학교라는 거죠. 스파르타 학교인데 애를 때려갖고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얘기는 그런 거죠.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소셜 애니멀잖아요. 공부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씨, 행동, 눈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에티켓, 식사 매너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인의 태도. 그렇죠. 태도가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러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층민 삶을 살면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은 빨리 마약도 하고 총질하고 맨날 놀고. 그렇죠. 늘 눈치를 봐야 돼. 근데 남자의 집안 애들은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들은 무슨 펠로폰네소스 전쟁 얘기하면은 그리스까지 가서 그걸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갖다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맨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뜨리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 안 된다. 이러면은 뭐 답이 없으니까 애들을 갖다가 자기가 태어난 사회하고 분리를 시키자.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교 내에서 하나의 이제 사회를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걸음걸이, 말하는 거, 운동, 옷까지 모두 다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추첨식으로 뽑아줬답니다. 근데 얘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얘가 처음에 이제 그 학교에 떨어졌잖아요. 사회복지사 못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이제 그걸 알았답니다. 이렇게 얘기도 아니 말도 안 되는데 회의를 하는 건 알았대요. 중역진 회의를.
근데 거기에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얘가 회의한테 문을 팍 열고 들어가고 나 이 학교 다니고 싶다고 뽑아달라고 중학교 여자애가 조그만한 동양계 여자애가 뽑아달라고 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창업자가 안 된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내가 다니고 싶다고 저희가만 잘렸다고 나 왜 안 되냐고 내가 네. 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도 하고 다 잘할 수 있다고 뽑아달라고 막 그래갖고 하니까 뒤에 이제 거기 돈을 많이 기부하는 이제 기부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는 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무가내 하면 안 된다. 너도 신청을 하면 뽑힐 수 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나 옛날에 떨어졌다. 학교 가고 싶었는데 학교도 못 갔다. 네. 나 여기 안 오면은 살 방법이 없다. 살려달라. 어쩌고 그러니까 맨 안쪽에 또 다른 기부자. 거기는 펀드 매니저가 나옵니다. 펀드 매니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 추첨 한 번만 합시다. 한 번 하죠, 뭐. 네. 그러니까 그 창업자들 학교 요원생들이 가라고 해주겠다. 이름 적어놓고요. 네. 그래서 그냥 뽑혀 들어가서 이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개인별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엮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학교죠. 학교가 스파르타 시켰거든요. 시골 구석에서 이제 애들을 들들 볶았죠. 그래서 어떤 형님들 전설적인 얘기가 있었죠. 아, 여기서 학교에서 3년간 안 나가면 서울대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을 데려다가 막 죽도록 가르치는 거죠. 막 갈아가지고. 그게 이제 옛날에 통했던 방법. 그렇죠. 근데 이제, 아, 그런가요? 지금은 학원 다녀야 돼요. 이제 학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들들 볶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아니, 왜냐면 학원 수준이 좋으니까. 달라요.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애가 아니면 학교 다니는 거면 옛날처럼 학교에 스파르타로 밤 10시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갔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절대. 그거 안 돼요. 시스템이 달라요. 예, 하여튼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때 얼마나 고생했던가 우리 형님들하고 우리 후배들하고 학교에서 절대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그랬었거든요. 사회라고 하죠. 네. 그 지역사회 전체가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쟤네 연애하나? 연애하면 신고가 들어가요.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나와서 그 커플을 깨버려요. 양쪽 부모 다 앉혀놓고. 고등학교 때요? 그렇죠. 니네 연애하면 안 된다. 네. 대학 가서 다녀라. 지금 공부해야 된다. 이건 뭐 진짜 비인간적이죠. 근데 공부는 정말 죽도록 했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오면 전화가 들어가요, 학교에. 그럼 선생님 앞에 잡아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데이비드 브룩스의 이 소셜 애니멀 보면서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하층민이었구나. 그게 저렇게 벽을 넘겨주는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 지역사회가 떨어졌었는데. 통제된 사회에서 이제 결국에는 살아남는 방법이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받쳐주는 지역인데 그걸 이제 학교라는 것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계산을 만들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대학을 간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동네를 떠나버리죠. 네, 떠나버리죠. 다시 나오죠.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 외국 유학도 많이 가고 서울 연고대 좋은 학교도 쭉 갔는데 지금 다시 가보니 학교가 똥통이 돼 있더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 정말 제 돈 벌면 저도 쓸어버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그 모교를 이렇게 대놓고 디스하면 모교의 선배들과 이런 동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선배님들도 되게 일을 부르고 가실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명문의 반열에 올렸는데 저희 때는 저희 나름대로 명문이었습니다. 야, 우리 다 보냈어 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런 표현은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맞습니다. 좋은 대학을 이제 못 가니 똥통이 됐다는 얘기 자체가. 좋은 대학 못 가니보단 이제 동네에 이제 축제가 있었죠. 네. 거기서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학교가 망했구나. 왜? 무슨 노래 불렀길래 못 불렀어? 아니요,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노래나 부르고 있다니. 야, 그게 구시적 발상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랄까, 이 사람의 그 감성이라는 거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있고 이제 옛날에 무엇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죠. 사회적 문화. 제가 사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강남처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여름이 되면 전부 다 해외로 공부하러 가고 연수하고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시골 지역에 정말 산과 들, 꽃 찍어갖고 올려보면 보실 텐데 그런 데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뭔가가 있어야 되죠.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제 두 가지의 교육관을 갖다가 저에게 제시를 했었죠. 이제 부자 쪽에 되게 창조적이고 참여적이며
자신이 열심히 하는 네. 게 있고 반대편에 스파르타형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애들한테 하얀 옷과 파란 옷을 입히는데 보통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점수 얼마 이상 너가 나오면 파란 옷을 입힌단다 옷을. 아, 네. 완전 계층의식이죠. 모자를 씌우는 것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간에 해보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좀 아쉽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실화를 이제 본인이 직접 자서전 그 에세이를 쓴 건데 예. 아빠는 마약으로 일찍 죽고 아, 엄마는 그렇죠. 나중에 암으로 죽었나? 그래서 얘도 뭐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그랬는데 하버드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까지 예.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친구 열심히 이 살았네. 책을 읽으면은 결국엔 이 친구가 성공한 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독서를 했다는 거. 그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읽어보니까. 네. 그래도 이 친구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있거나 자원이 있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책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책 읽는 걸 좀 모습을 보여줬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데이비드 보스 여기 좀 제가 내용을 다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내용 나오죠. 엄마가 이제 또 아빠가 애들한테 무슨 뭔가 보여주면은 20년, 30년 후에 반드시 이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책을 읽고 한다. 엄마가 술을 그럼요. 먹는다. 네. 아빠가 뭐 맨날 앉아갖고 딴짓하고 있다. 그럼요. 이게 결국 나온다고 설명 나오더라고요. 저 이게. 모든 게 가정교육의 출발이죠. 그래서.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자기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설명을 하죠. 이 책은 큰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이제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스파르타 때린다 이게 아니고 공부를 시킨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노래 부르고 이런 사회. 맹모삼천지교잖아요. 그렇죠. 맹모삼천기지구가 이제 이 내용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저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대한학교죠, 일종의 대한학교인데 이 대한학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주겠다는 네. 그 뭐랄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했다는 교육의 일부분을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그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다른 내용은 좀 더. 이제 책 내용 한번 해보죠. 이 책 자체가 되게 학술적인 내용인데 원래는 네. 논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연애 소설에 같이 엮어갖고 나오죠. 그렇죠. 성장소설 관해서 나오고, 네, 네.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이란 또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역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내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뇌에서 마약성분이 확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야. 도파민. 그러니까 사랑하면 미쳤다고 그러지. 그렇죠.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예,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동기부여다 일종의. 미친 듯이 남에게 동조에 대한 동기부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리듬이 있다고 하대요.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갖다 맞춰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극강이 연애를 했을 때, 사랑했을 때 느끼는 느낌이 최고의 이제 리듬 동조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어떤 리듬인가, 나의 리듬과 똑같아지니까. 네. 진짜 여기서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여자분들끼리 같이 동거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느 때가 리듬이 맞아가지고 생리 주기가 똑같아진다고. 저 여자가 아니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거는 많은 그 과학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죠. 생활리듬 비슷해지죠. 이게 좀 비슷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커플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뭐 다른 거 나오는데 플러스로 사랑의 감정이 하면서 거의 동조화돼서 뭐 뒤에가 좀 깨지겠죠. 부부가 되는 시도. 근데 이제 연애하는 시절에 너무 이제 사랑이 충만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 나오더라고. 이제 또 저것도 재밌었습니다. 저도 결혼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부부의 이제 결혼 만족도는 일자형이라는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혼 초기 제일 행복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또 떨어진다고 하대요. 떨어져서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제 엄마가 되죠. 여성이 엄마가 되고 남성은 돈 벌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쭉 떨어지다가 다시 또 이제 애가 떠나가고 육아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성이. 남성은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하게 되면은 만족도가 올라간다. 실제로 뭐 많은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실제로. 주변에서. 제가 아직 살아보질 않아갖고 좀 더 살아보고 저는 이제 유정이 언제가 되겠죠.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이제 막 우리 애들이 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옛날부터 더 살기가 좋다. 왜냐면 일단은 금전적으로도 이제 벗어나는 거고. 어느 정도 안정화 되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은 엄마 입장에서도 이제는
도와주고 애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해줘야 되고 밥 사줘요. 그러면은 도시락 이런 거 이제 싸고. 사라지니까 거기다 부담감이 예, 없어지고 예. 해방감이 생겨서 예, 예. 특히 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부부의 그 결혼 만족도 행복감이라는 게 그렇게 또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고 동조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가수가 노래를 나가면 한 1.5초 안에 청중들과 리듬이 동조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청중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가수가 네. 이제 그런 리듬 같은 끌고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걸. 그리고 친구들 간의 동조화도 되게 많이 되고요. 네. 또 그렇긴 합니다. 늦게 자는 애들 늦게 살면 늦게 안 자는 애들도 늦게 자게 되고. 근데 그게 재밌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은 마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뚱뚱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뚱해진대요. 그게 굳이 얘기하면 동기부여 이런 쪽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 동조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설명. 동기부여 똑같죠. 이게 다 말라있는 나만 이렇게 뚱뚱하다. 아니, 다 함께 게임을 하면 저희 친구 그거 말하죠. 네. 다 함께 게임하는데 한두 명이 새로 들어온다. 역시 같이 게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그 무리에 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개되니까 핑크패드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책을 읽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핑크패드님과 이렇게 독서를 하십시오. 네. 이게 역시 그런 거 같아요. 해야 되는 거 나오죠. 육아 부분도 되게 쭈글쭈글했어요. 이제 처음에 책을 때도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더 많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여성에게 아이는 사실상 엄마를 착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등골을 빼먹는 거죠. 등골 빼먹는 이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제 애가 태어나면 이제 어린 작은 폭군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애가 태어나고 한 1년 사이에 여성이 보통 한 700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낮 없이.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예, 엄마를 깨우죠. 그리고 엄마한테 조금만 떨어져서 물어서 그렇죠. 결국엔 엄마가 애를 업고 화장실 가고. 그 껍딱질한 표현. 그렇죠. 애를 업고서 설거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엄마들이 처음에는 달리 화장실 문을 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 하더라고요. 볼일 볼 때도 다 화장실. 왜냐면 그렇죠. 애가 무슨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예, 모르고 또 그러니까. 애가 또 안 보면 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보면서 제 처가 힘들어하던 이제 그것도 생각이 나고 우리 딸과 아들이 항상 지 엄마 등원에 붙어있던 게 지금도 딸은 이제 엄마 왜 붙어가지고 무섭다고 네. 붙어 사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날 또 어떻게 키웠을까? 지금 이런 생각 들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시절인 거,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도 이제 아까 좀 처음 왔죠. 자기주도형 학습 이런 거는 중산층 이상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애한테 신경을 충분히 쓸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죠. 그게 안 되는 데는 스파르타가 낫다. 그렇죠. 오히려 사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사회에서 제공하는 분위기가 없다면은 사실 학교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애를 갖다가 그 가정과 어느 정도 분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동조화인 거죠. 네, 동조화. 중산층에서는 어쨌든 자기 부모의 그 좋은 직업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그렇죠. 스스로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아까 그런 빈민가에 사는 것들은 뭐 맨날 마약하고 이런 걸로 안 되니 살다 걔네들은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에서 떼어내서 스파르탄 것을 학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책에 나오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어려운 집에 나오고 여자가 막 나도 학교 가고 싶어 날 뽑아달란 말이야 한 번만 우리 그냥 부정 투표합시다 부정 추첨합시다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뒤에 가서 크나큰 꿈을 푼답니다. 나도 대기업의 사장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갖게 되는 여자애가. 근데 그 이유가 중간에 이제 그 히스패닉계 어떤 여자 성공한 사업가가 나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할 때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동조화 사회 보고 베끼는 거 이제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갖고 스파르타 학습 얘기하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얘기한 그거더라고요. 강한 실행윤리. 윤리적 실제로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스파르타 입시학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사학원 같은 거. 그렇죠,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네, 그렇죠. 5일 동안 잠자고 주말엔 나올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런 데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보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핑크팬더님이 하신 말씀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학습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잘 된다. 맞아 그렇지. 그거야 뭐 못 듣는다 그렇지. 이 설명이 이거죠. 뼈대 얼개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저는 얼개라는 단어 몇 년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물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처럼 뼈를 막 붙여놓고서 거기다가 뭘 착 던지면은 책을 한 권 읽어도 착 던지면 처음에 10%가 없었다면은 그렇죠. 이 뼈대가 점점 붙은 게 좀 많아질수록 착 던지면 50%, 60%, 70% 그렇죠.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책을 한 번 읽지 말아라. 또 읽어봐라. 또 읽어보면 다르게 보일까? 그렇죠.
맞아. 내가 지금 너를 읽고 있는데 너도 새롭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네. 생겨서 자신의 그 상황과 지식과 이런 환경이 변했으니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A라는 게 중요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A는 되게 유치한 내용이고, 그럴 수 B씨가 있죠. 훨씬 네, 중요한 네, 내용이구나. 네, 이런 걸 네. 느꼈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데, 데이비드 브룩스의 이 책은 정말 건질게 많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방 못 읽잖아요. 금방 못 읽고 지긋지긋하게 읽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저희 핑패더님하고 이제 토미님과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리디북스에서 듣기로 그냥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는데 너무 두꺼워서 이거 못 읽습니다. 이렇게 그 PPL 얘기하면은 광고 붙나? 리디북스에서 저희한테 좀 협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는 정말 저희 협찬할 만합니다. 빅팬도 계시고 토미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밀리의 서재라고 있습니다. 거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지분은 없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를 읽었는데 토미님도 어디 리디북스랑 뭐 어디 똑같습니다. 저는 크로마? 크로마? 네. 크로마인가 크리마인가? 크로마일 거예요. 크리마? 크리마 같다. 크리마. 네. 거기 크로마 근데 안녕 크리마. 너무 프로그램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PC 환경하고 앱 환경하고 막 버벅거릴 때가 많아요. 슬프네요. 그건 어쨌든 크리마에서만 봐야지 네. 제대로 최적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안 핸드폰으로 좋아요. 보면 연동이 안 돼서. 별로잖아요 또. 안타깝네요. 출판 사장님들 이거 혹시 들으신다면 전자책을 좀 많이 내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또 꽤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호불호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이책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또 전자책을 만들려면 우리는 그냥 그걸 그대로 전자책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형식. 네, 폼을 또 따로 만들고 또 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작 비용이 들죠. 네. 근데 저는 우리 모델 천하천사가 두께가 거의 한 뼘이거든요. 읽다가 한 5번 포기했는데 결국 전자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게 두꺼운 책은 정말 이거는 가학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 들고도 못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동조하잖아요. 억지로 환경에 몰아넣어서 읽을 수 있게. 그렇죠.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지. 듣는 거죠. 네. 저 틀어놓으면 들리니까 어쨌든 네, 기쁜여로. 기쁜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근에 때려 박는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전부 다 못 들으니까 어떻게 간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오늘은 길겠네요. 소셜 애니멀, 사회적 동물. 네, 사회적 동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그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책 읽었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물론. 네, 어쨌든 뭐 저희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교육을 받자, 동기부여를 해서 살아남자, 뭐 이런 좀 나름 그 자기개발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안녕.